예,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제 오후 4시에 마포 신수동 사거리, 노무현재단은 약간 위쪽에 있고, 장소가 비좁아서 사거리로 이제 우리가 500명 집회 신고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원들이 이게 500명 또 넘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또 추가 신고하라 그러는데, 글쎄요. 하여튼 이게 저희가 이 집회를 했을 때 명수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몇 번 더 해봐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 주말 집회를 했기 때문에, 주말 집회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 10,000명 이상 이렇게 확신을 갖는데, 이 평일 집회는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500명 신고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500명이니까 또 이 도로를 또 안 내줄 수 있지 않냐.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신고하러 갔을 때, 우리가 그냥 막 10,000명, 20,000명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000명을 신고하면은, 진행료는 또 1,000명을 따로 신고해야 되고, 경찰도, 자기들도 또 판단을 합니다. 이 평일인데, 4시인데, 우리가 5,000명 신고한다고 또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00명 신고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글쎄, 한 1,000명 이상 올 것 같은데, 그럼 그건 그때 해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노무현재단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시위를 할 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권양숙 구속 수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목적은 2차고요. 1차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박 대통령 석방을 왜 권양숙에게 하느냐? 노무현재단과 권양숙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무죄는 박 대통령하고 우리가 알아서 무죄를 받는데, 일단은 지금 이 삼복더위에 대통령이 오늘도 지금 재판에 출석을 못하고, 지금 인대부상 얘기하지만 실제로 워낙 많이 지금 피로가 겹쳤기 때문에, 당장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은 지금 검찰총장이 석방하면 됩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권양숙이 문재인한테 전화 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내일 노무현재단에다가 전달하는데, 노무현재단에게 전달하지만은 권양숙에게 주는 서한입니다. 권양숙에게 주는 서한을 낭독을 하고, 노무현재단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미리 이건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 알려질 거고, 노무현재단과 권양숙 씨는 오늘 정도면 바로 이 파악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집회의 취지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권양숙 씨, 당신은 청와대 영부인 출신으로 봉화마을의 초호화 주택에서 최근에도 바른정당 이해훈, 하태경 등으로부터 예방을 받는 듯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다. 이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난 권양숙은 권양숙이지만은 이해훈, 하태경 이거 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10원 한 장 안 받은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좋다고 낄낄거리면서 600만 불 이상을 받은 노무현 가족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죠. 앞가리가 다른 아주 기회주의적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작자들한테도 예방을 받는 등 돈도 받고 명예도 챙기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권양숙은 2007년 7월 초에 박연차로부터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중재해가지고 청와대에서 100만 달러 받았습니다. 그걸 처음에 100만 달러 받을 때는 빚을 갚았다, 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지인들한테 돈 빌렸는데 무슨 달러로 갔습니까, 그걸? 이게 이제 검찰이 추궁하니까 결국 이 딸에게 이 미국에 한 40만 달러, 호화주택이죠, 그것도. 그 집을 사주는데 썼다. 돈 받아가지고 자기 그냥 써먹은 겁니다. 그것도 재직 시기에, 노 대통령 재직 시기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난 모른다, 집사람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신 자살했죠. 아니 그러면은 당시 상식적으로 청와대 안으로 100만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데 대통령도 몰랐다. 지금 대통령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자기도 몰랐다. 이 말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이제 다 여론이 그랬었는데,
아 진짜 몰랐다 그러면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삼성이 말지어라는 거를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합니까? 최순실이 무슨 막 대통령 인척이에요? 이거 몰랐다고 지금 우병우 수석 기소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씨 처벌받아야죠, 그러면. 직무유기로 100% 처벌받아야죠. 권양숙 씨는 지금 공소시효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직 3년인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적폐소를 위해서 대통령 감옥까지 보냈으면 이 권양숙 이거 뭐냐? 돈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하태경, 이용 같은 기회주의자들한테 예방도 받고 계속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 대통령이 몰랐다면은 아니 권양숙 씨는 대통령 남편도 모르게 돈 받다가 대통령이 뛰어내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죠?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당신들 둘이 돈 먹다가 아버지랑 남편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 게 적폐소죠. 이런 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권양숙과 달리 본인은 물론 친척, 측근들도 지금 10만 원장 안 받았습니다. 최순실이 뭐 삼성한테 뭐 10만 달러라도 현찰로 받은 거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지원됐어요. 그 합법적 지원이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 지금 그걸 따지는 거지 뒷돈 받은 거 없습니다. 최순실조차도. 그렇게 욕먹은 우병우 뭐 3인방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 대통령은 감옥에 갇혀있고 친척들까지 다 같이 해먹은 권양숙은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권양숙에게 양심이 있으면 문재인한테 전화 걸어서 전직 영부인 자격으로 박 대통령 당장 석방시켜라.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연결됐잖아요. 문재인 씨랑. 아니 그 정도 의견 못 내요?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재판은 정말 너무 살인적이다. 석방시켜서 정당하게 재판받게 해달라. 권양숙 씨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뭐 소리 없죠. 목숨을 걸고 권양숙, 노건호, 노정현 구속수사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근데 오늘 이 국민의당이 결국 문준용, 문재인 아들 취업비리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동시에 바른정당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규일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발의해놨고요. 이건 왜 터져나왔냐? 문준용 그 제보조작권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당대표가 그냥 국민의당 죽인다고 막 난리법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보조작 잘못됐지만 제보조작이 벌어진 이유도 문재인 씨 아들이지. 그 아들뿐 아니라 지금 이 고위 권력자들 지금 여러 명 걸려있잖아요. 그 고용정보원 취업비리 의혹으로. 그럼 어쨌든 그것을 밝히려다가 몇몇이 과잉충성하다가 벌어진 사고인데 근본적으로 문재인 씨 아들과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의 고위직들이 취업비리 의혹을 제대로 해명을 못하니까 벌어진 사건인데 그걸 밝히려는 쪽에서 실수했다고 초토화시킨다는 게 불공평하지 않냐? 이 비슷한 거예요. 이 권양숙 씨 얘기나. 그걸 추미애는 뭐 거의 박지원, 안철수 죽인다고 난리치는데 저는 이건 검찰 수사 들어갈 것도 없고요. 박지원, 안철수가 알 리가 없죠. 그걸 제보 조작을 뻔히 알고 밀어붙였겠습니까? 그 당시 자기들 다 떨어지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거 지금 과도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 박 대통령 감옥까지 보낸 것도 엄청나게 과도한 거고 이번 기회에 안철수, 박지원 아작을 내겠다는 이것도 엄청나게 과도한 건데 이게 결국 뭐냐? 내로남불. 자기들이 지금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남의 잘못, 훨씬 잘못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 잘못이나 국민의당 잘못이 만약 문준용 취업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 잘못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노무현 정권 때 부정부패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거기 그때 안희정이 감옥 가고, 이광재 감옥 가고, 최도술 감옥 가고, 박연차 감옥 가고, 강금원 감옥 가고, 부패 정권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때. 그 비서실장이 문재인이고. 그러면 이 부정부패라는 게 오히려 그 문재인 노무현 때보다 훨씬 나아졌죠. 박근혜 정권 때는. 그럼 겸손한 자세로 가야 되는데 신났다고 막 감옥 집어넣고 그 짓 하다가 지금 이제 걸려든 겁니다. 문진용 특검법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180석이 아마 야당 3당 모여서 되진 않겠지만은 계속 그래서 국민의당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면 그거 하자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또 부랴부랴 겁먹고 임종석이가 오고 뭐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 국민의당 찾아가서 사과하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지금 국민의당한테 사과했잖아요. 그럼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우리 당에 와서 우리 의견 들어라. 권양숙은 특검도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공소시효 남았기 때문에 그냥 검찰이 다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 그냥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그대로 그냥 수사 중단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 들어가든지 아니면 청와대 차원에서 박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한다? 그럼 또 맞죠. 우리도 정당입니다. 대한애국당 차원과 야사당해서 권양숙 노건호 노정현 특검 들어가야죠. 근데 뭐 제가 볼 땐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지지층까지 포함한 DNA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국민의당 이렇게 죽이지 않고 취임하자마자 박 대통령 석방부터 시켰겠죠. 자기들도 찔리는 게 있는데. 근데 그냥 막 간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는 기억도 못하고 남 것만 찾는 자들이니까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제가 500명만 신고하는 거는 아직까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평일날 참여할지 몰라서 그런데 이거 한 번으로 절대 안 끝내죠. 이걸 시작으로 봉화마을 가는 수도 있고 평일날 청와대 들어가는 수도 있고 끝까지 권양숙 구속수사, 특검 수사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당 잘못 다뤄놨기 때문에 저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렇게 벼랑 끝으로 양쪽에 한번 마주가서 승부하는 거 글쎄 이거 원래 이 노무현 세력이 원래 좋아하는 건데 해봅시다. 끝까지 한번 문재인 아들 권양숙 노무현 가족 한번 해봅시다. 내일 이 집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권양숙이 낄 건지 안 낄 건지 권양숙이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싸움에 끼고 싶지 않으면은 공개적으로 영부인 자격으로 문재인에게 박 대통령 지금 아프니까 빨리 석방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봉화마을에 한 10만 명 진짜 몰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좀 화해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권양숙 씨. 부끄럽지도 않아요? 딴 걸 떠나서 노무현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돈 받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지 한번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당하고. 자, 내일 마포 집회. 글쎄요, 이제 500명밖에 신고 안 해서 장소가 비좁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되겠죠. 뭐 길게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기점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는 거고, 제가 아직도 이 지금 집회 신고가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다음 주 토요일 대한문 집회 예정대로라면은 다음 주 토요일 2시 대한문 집회가 열립니다. 근데 아직 지금 신고가 안 됐어요. 그거는 지금 10,000명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1,000명을 우리가 등록시켜야 되거든요. 이 진행 요원으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 공지를 바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